예, 안녕하십니까. 떠돌이 산업안전 지도사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 철골공사 전에 설계도 및 공작도의 검토 사항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이 상당히 길고 한 가지씩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도 및 공작도 검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는 형수 불화 접합 부위 위치 건물의 높이,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부재의 형상 및 치수, 브라켓의 내민 치수, 접합 부위 위치, 건물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 건립 형식이나 건립 작업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 설비 등을 검토해야 된다 해서 관련 가설 설비 등을 검토한다. 관련 가설 설비를 검토한다. 그래서 부재의 형상 및 치수, 브라켓의 내민 치수, 접합부 위치, 건물의 높이 등을 확인하여 철골의 건립 형식이나 건립 작업상의 문제점, 관련 가설 설비 등을 검토해야 한다. 두 번째, 부재의 최대 중량과 건립기계의 종류, 건립기계를 중량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부재의 최대 중량과 건립기계의 종류를 선정하고 부재의 수량에 따라 건립 공정을 검토하여 시공기간 및 건립기계의 대수를 결정해야 한다 해서 시공기간 및 건립기계의 대수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현장 용접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 용접의 유무, 이음부의 시공 난이도를 확인하고 건립 작업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해서 세 번째고, 네 번째, 철골 콘크리트조의 경우 철골 계단이 있으면 작업이 편리하므로 건립 순서 등을 검토하고 안전작업에 이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한쪽만 많이 내민보가 있는 기둥은 취급하기 곤란하므로 볼을 절단하거나 또는 무게중심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또 폭이 좁고 길며 두께가 얇은 보나 기둥 등으로 가보광이 필요한 것은 이를 도면에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광이 필요한 것은 이를 도면에 표시해야 된다 해서 요 5개의 사항이 있는데, 요 5개 사항이 이게 두 문자를 따서도 암기가 힘들고 해서 이거는 저는 강제로 외웠습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관련 가설 설비, 건립 기계의 종류, 건립 작업 방법, 건립 순서 등 철골 콘크리트 조의 경우 건립 순서 등을 검토하여 안전 작업에 이용해야 된다. 한쪽만 많이 내민 보가 있는 기둥은 해서 요 5개를 그냥 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 두 문자 따기도 힘들고 해서 저는 그냥 암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암기 방법을 개발해서 이것도 분명히 암기를 해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작도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시험에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외화기둥 안구와 방난방비를 양보했다 이렇게 해서 외화기둥 외부 비계바지 및 화물 승강 설비용 브라켓, 기둥 승강용 트랩, 안구와 기둥 및 보중앙의 안전대 설치용 고리입니다. 구명줄 설치용 고리, 건립에 필요한 와이어 거리용 고리 해서 외화, 기둥, 안구와 방난방비 양보, 방망 설치용 부재, 난간 설치용 부재, 방호선반 설치용 부재, 비계 연결용 부재, 양중기 설치용 보강재,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여기서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 설계에 고려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될 사항으로는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저는 외웠냐면 실제 문제하고 제 그림하고는 틀립니다. 그냥 제가 암기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높이가
높이가 20m 이상인 구조물,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타이플레이트, 넥타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구조물, 단면적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연면적 땅, 철골량이 평방미터당 50kg 이하인 구조물, 구조물의 폭과 높이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해서 저는 요걸 요렇게 그림으로 암기했고, 요 앞에 거는 외화 기둥 안구와 방난방비 양보해서 요렇게 암기를 공작도 포함상은 말씀드린 적도 있고 요렇게 암기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해 두실 수 있도록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건립 계획 수립에 있어서 검토사항. 철골 건립 계획 수립에 있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 제4조입니다. 그래서 요게 상당히 길고 요것도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거 암기하면서 이거는 두 문자를 딸 수가 없어서 반복적으로 공부를 했던 사항입니다. 철골 건립계획 수립 시 있어서 검토해야 될 사항은 첫 번째가 현지조사입니다. 현지조사를 해야 되고, 두 번째가 건립기계 선정 시 검토 사항입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건립기계 선정 시 검토를 해야 되고, 세 번째가 건립 순서입니다. 건립 순서를 계획할 때 검토 사항 해서 일단 큰 타이틀이 7가지가 있는데 요 3가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지조사입니다. 현지조사. 철골 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 검토 사항으로는 일단은 현지조사니까 현장 작업장에서 첫 번째 현장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소음, 낙하물 등이 인근 주민, 통행인, 가옥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서 인근 주민, 통행인, 가옥 등 소음, 낙하물 등이 인근 주민, 통행인, 가옥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첫 번째고 현지조사 사항입니다. 지금 차량 통행이, 두 번째 차량 통행이 인근 가옥, 전주, 가로수, 가스, 수도관 및 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물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차량 통행이 인근 가옥, 전주, 가로수, 가스, 수도관 및 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물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와 통행인 또는 차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되고, 자재 적지장의 소요 면적은 충분한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해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그냥 저는 요거는 전라도 전주를 생각했습니다. 인근 가옥에서 인근 가옥 전주에 가로수가 있고 가스가 있고 수도관이 있다. 요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량 통행이 인근 가옥 전주에, 우리 전라도 전주에 전주 가로수 가스 수도관 및 케이블 등의 지하 매설물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통행인, 차량 통행이니까 통행인 또는 차량 진행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 자재적 지장의 소요 면적은 충분한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해서 요거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이제 건립기계의 붐이 있지 않습니까? 건립기계의 붐이 오르내리거나 선회하는 작업 반경 내에 인접 가옥 또는 전선 등 지장물이 없는지, 기타 주변 지형지물과의 간격과 높이 등을 조사해야 한다. 붐이 이래 있으면 요게 이제 인접 가옥하고 전선 등 지장물이 없는지 오르내릴 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요거는 암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현지조사인데 현지조사할 때는 3가지입니다. 현지조사할 때는 3가지 사항인데 첫 번째 앞에 걸 따서 현장 작업에서 발생되는 소음 낙하물 요거를 외우면 뒤에는 생각이 납니다. 차량 통행을
앞에다 놨고 건립기계의 붐, 요 세 가지를 해서 암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서 현지 조사할 때는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는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지 조사할 때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소음 낙하물 등이, 두 번째 차량 통행이, 인근 가옥, 이건 전라도 전주를 생각해서 전라도 전주에 가로수도 있고 가스도 있고 수도관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건립기계의 붐이 이래 있습니다. 붐이 이래 있는데 인적 가옥 또는 전선 등 지작물이 없는지, 기타 주변 지형 지물과 간격과 높이 등을 조사해야 된다 해서 저는 요거를 요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건립기계 선정 시 검토사항, 건립기계입니다. 건립기계 선정 시 검토사항으로는 첫 번째, 여기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건립기계의 출입 장소, 건립기계가 출입할 수 있는 장소, 출입로, 설치 장소, 건립기계의 출입로, 설치 장소, 건립기계에 필요한 면적,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 주의, 주행 통로 유무, 정치식 기계는 기초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면적 등을 검토해야 한다 해서 건립기계가 나옵니다. 건립기계 출입로, 설치 장소, 건립기계에 필요한 면적, 이동식 크레인은 건물, 주의, 주행 통로 유무, 정치식 기계는 기초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과 면적 등을 검토해야 된다 해서 요거를 요렇게 그냥 암기를 했습니다. 그냥 이것도 두 문자를 따기가 힘들어서 여기 네 가지가 있는데 요렇게 암기를 했고, 이제 여기 이제 이동식 크레인이 여기 나옵니다. 이동식 크레인 여기로 이렇게 옵니다. 이동식 크레인의 엔진 소음입니다. 엔진 소음은 부근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학교, 병원, 주택 등이 근접되어 있는 경우는 소음을 측정, 조사하고 소음 진동 허용치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가 이렇게 이동식 크레인이 2번으로 내려왔고, 여기에 이제 정치식 크레인이 여기 있습니다. 정치식 기계는 4번으로 왔습니다. 4번. 그래서 위에 1번을 암기를 하면 2번하고 4번은 그게 제목으로 됩니다. 그래서 1번을 암기를 했을 때 이동식 크레인, 여기가 이동식 크레인이고, 여기 정치식 기계는 4번에 정치식이 있습니다. 정치식. 그래서 이게 4번으로 옵니다. 이제 3번 보겠습니다. 3번은 건물의 높이 등 건물 형태 적합한 건립기계를 선정해야 된다. 이 형태에 적합한 건립기계를 선정해야 된다. 적합한 건립기계.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습니다. 건립기계, 이동식 크레인의 엔진 소음, 건물의 길이 또는 높이, 정치식 건립기계의 경우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사항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은 정치식 건립기계의 경우 그 기계의 작업 반경이 건물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지 여부, 또 부음이 안전하게 인양할 수 있는 하중 범위, 수평거리, 수직 높이 등을 검토해야 된다 해서 건립기계 선정 시 검토사항으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건립 순서인데, 건립 순서는 5가지가 있습니다. 3, 4, 5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가 있는지 왜 왔냐면 하도 암기가 안 되다 보니까 1번에는 3개가 있고, 두 번째는 4개가 있고, 세 번째는 5개가 있다. 요거를 암기를 하면서 이 문제를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건립 순서를 계획할 때 검토할 사항, 철골 건립. 이 철골은 제가 철골 그 공장에서 만 6년을 근무를 했는데 철골이 이게 암기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골 건립에 있어서는 현장 건립 순서와, 요거 잘 보시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현장에 건립 순서가 있고 공장 제작 순서가 일치되도록, 현장에 기둥을 먼저 이래 세울 게 있으면
기둥을 먼저 제작을 공장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제작해서 다 이동을 하게 되는데 현장의 건립 순서와 공장 제작 순서가 일치되도록 계획하고 제작 검사를 사전에 실시하고 제작 검사의 사전 실시, 현장 운반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해서 철골이 나갈 때 되면 추레라를 로베드로 부를 건지 일반 추레라로 부를 건지 해서 계획을 다 세웁니다. 철골을 건립 순서에 따라 반출할 때는 철골 건립에 있어서는 현장 건립 순서와 공장 제작 순서가 일치되도록 계획을 하고 제작 검사의 사전 실시, 현장 운반 계획 등을 확인해야 한다. 현장 운반 계획도 철골은 대부분 추레라에 하는데 추레라도 로베드로 할 건지 일반 추레라로 할 건지 요를 계획해야 합니다. 어느 한 면만을 2절점 이상 동시에 세우는 것은 피해야 하며 2절점 이상 기둥을 어느 한 면만을 기둥을 이래 두 개 해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볼트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철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서플라이스라고 해서 현장에서는 소부재로 취급을 하는데 어느 한 면만을 2절점 이상 동시에 세우는 것을 피해야 하며 한 스판 이상 수평 방향으로 어느 한 면만을 2절점 하지 말고 수평 방향으로도 체결하라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 조립이 진행되도록 계획해야 하며 자골 탈락에 의한 도개를 방지해야 된다 해서 한 군데 어느 한 면만을 이래 2절점 이상 세우지 말고 한 스판은 우리 수평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조립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지 자골 탈락에 의한 도개를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립기계의 작업 반경과 진행 방향, 건립기계의 작업 반경과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조립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방향과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조립 순서를 결정하고 조립 설치된 부재에 의해 후속 작업에 지장이 받지 않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설치한 부재로 인해서 후속 공정이 방해를 받으면 재해가 일어날 확률이 있고 능률도 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립기계의 작업 반경과 진행 방향을 고려하여 조립 순서를 결정하고 조립 설치된 부재에 의해 후속 작업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계획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속 기둥을 연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둥을 이래 연속해서 여기를 이제 볼팅을 하지 않습니까? 기둥을 연속해서 세우면 기둥 사이에 볼을 동시에 설치하도록 하며 기둥 사이에 볼을 설치하도록 하며 그 다음 기둥을 세울 때에도 계속 볼을 연결시킴으로써 자국 및 편심에 의한 탈락 방지 등 안전성을 확보하여 건립을 진행시켜야 한다. 해서 연속 기둥 설치 시에는 기둥을 2개 세우면 기둥 사이에 볼을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건립 중 도개 방지를 위하여 가볼트 체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해서 가볼트를 체결하지 않습니까? 여기 완전히 100% 다 체결하는 게 가볼트를 체결해서 체결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후속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해서 첫 번째는 뭡니까? 현지조사입니다. 현지조사가 두 번째는 건립기계 선정시 검토사항이고 세 번째는 건립 순서입니다. 그래서 요 큰 타이틀을 암기를 하시고 1, 2, 3, 4, 5는 저는 그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왔습니다. 그림으로 암기할 건 그림으로 암기하고 이렇게 해서 암기를 했고 네 번째는 운반로 운반로의 교통체계 운반로가 이래 있으면 교통체계가 있어서 차가 많으면 부재 반입 제약이 되지 않습니까? 장애물에 의한 부재 반입의 제약, 작업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해 일일 작업량을 결정해야 한다. 해서 일일 작업량을 결정할 때는 교통체계, 장애물에 의한 부재 반입의 제약, 작업 시간의 제약 등을 고려하여 일일 작업량을 결정해야 한다. 악천후 작업 중지 사항으로는 요거는 규칙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규칙에 있는 내용, 우리 표작에 있는 내용하고 틀린데
요거는 규칙에 있는 내용을 가져서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속이 초당 10m 이상인 경우, 강우량의 시간당 1mm 이상인 경우, 강설량의 시간당 1cm 이상인 경우 해서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해야 됩니다. 건립기계, 용접기계 등의 건립기계 및 용접기계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과 기둥의 승강용 트랩, 구명줄, 추락방지용 방망, 비계, 방호철망 통로 등의 배치 및 설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해서 건립기계 용접기 등의 사용에 필요한 전력 해서 요 뒤에는 정확하게 외우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저는 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휘명령 개통과 기계 공구리 점검 및 취급 방법, 신호 방법, 악천후에 대비한 처리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해서 요 7개 사항이 26년도 건설안전 기술사 요게 지금 건설안전 기술사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저도 요게 저 시험 볼 때 여기 혹시 출제되면 어떡하지 해서 이걸 암기하면서 암기는 다 했습니다. 몇 번을 보고 이 부분을 암기를 했는데 철골 건립 계획 수립 시 검토 사항에서 암기를 다 하긴 했습니다. 근데 요거 암기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건 뭐 두 문자를 따서도 암기도 힘들고 철골이다 보니까 그래서 3가지, 4가지, 5가지가 있고 현지 조사가 있고 건립기계 선정 시 검토 사항이 있고 건립 순서가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외워서 일일 작업량은 어떻게 산출하는지, 작업 중지 사항으로는 뭐가 있는지, 건립기계 용접기 등 뒤에는 뭐가 있는지 지휘 개통 명령 해서 요 7가지를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도 없고 두 문자를 따서 딴다 하더라도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4가지, 5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하고 뒤에 요 4, 5, 6, 7도 암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3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건립 준비를 할 때 준수사항, 철골 반입 시 준수사항에서 25년도에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제7조 8조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출제가 됐던 문제이기 때문에 필히 공부를 해두시고 다른 것보다 열심히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번째 문제도 기둥 건립해서 24년, 25년에 출제가 됐고 25년도에 2차에도 5개 쓰라고 2차에도 출제가 된 문제입니다. 건립을 위하여 철골 기둥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 해서 이것도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꼭 공부를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5번째 문제 철골 기둥입니다. 이제 기둥을 앵커 볼트 또는 다른 철골 기둥에 접속시킬 때 준수사항에서 이것도 25년도 2차 시험에 5개를 쓰라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요 철골 기둥, 앵커 볼트 또는 다른 철골 기둥에 접속시킬 때 준수사항 해서 이것도 꼭 공부를 해둬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작업 순서,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경우 작업 순서, 요 순서대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5번째, 6번째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인양 와이어 로프입니다. 인양 와이어 로프. 5번째, 6번째가 인양 와이어 로프가 있다. 인양 와이어 로프가 있다 해서 기둥이니까 기둥은 우리가 수평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기둥은 우리가 수직으로 옮깁니다. 수직으로 들고 기둥은 어차피 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볼트 구멍 뚫어 가지고 서플라이스를 요렇게 돼서 우리가 기둥을 여기에 볼트를 박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기둥은 수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기둥 인양은 기둥의 인양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경우 맨 처음에 기둥을 인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둥의 인양은 고정시킬 바로 위에서 고정시켜야 될 바로 위에서 일단 멈춘 다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리도록 한다. 여기서 손이 닿을 조립해야 되니까 손이 닿아야 되지 않습니까? 손이 닿을 위치까지 내립니다. 앵커 볼트의 바로 위까지 흔들림 없도록 유도하면서 이 앵커 볼트 위까지 바로 흔들림 없이 유도하면서 방향을 확인하고 천천히 내려야 한다 해서 천천히 내려야 합니다. 기둥의 베이스 구멍을 통해 우리가 철거를 할 때 그 기둥의 베이스 구멍을 통해서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두 개가 이래 있는데 요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볼트 우리 플레이트 볼트가 있습니다. 우린 서플라이스라고 하는데 구멍이 이래 있습니다. 구멍이 이래 해서 나중에 볼팅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앵커 볼트를 보면서 정확히 유도하고 볼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제자리 위치시켜야 한다. 이때 손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손발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바른 위치에 이게 바른 위치에 돼야 볼팅이 될 거 아닙니까? 바른 위치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앵커 볼트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해서 확실히 조여야 한다. 그래서 요 네 개는 기둥을 하나 그려놓고 기둥의 인양, 앵커 볼트까지 바로 위, 앵커 볼트 바로 위까지 기둥 베이스 구멍, 이 베이스 구멍을 통해서 바른 위치에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하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양 와이어 로프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양 와이어 로프는 쉽습니다. 이것도 순서대로 본인이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서 네 번째까지는 어떻게 암기를 하고 다섯, 여섯 번째는 인양 와이어 로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거하기 위하여 기둥 위로 올라갈 때 인양 와이어 로프를 제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또 부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기 위하여 기둥 위로 올라갈 때는 기둥에 올라갈 때 또는 내려올 때는 기둥의 트랩, 우리가 기둥의 트랩에 사전에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강로는 트랩을 사전에 설치해서 제작을 합니다. 트랩을 이용해야 되며 인양 와이어 로프를 풀어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며 사클핀이 빠져 떨어지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요 사클핀으로 우리가 사클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체결을 했으면 요 체결을 와이어 로프가 여기 걸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요 와이어 로프를 풀려면 사클핀을 풀고 와이어 로프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핀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 6번은 크게 어려움이 없고 1, 2, 3, 4는 기둥이니까 기둥을 설치합니다. 기둥은 요 두 개를 설치한다고 생각했을 때 서플라이스 볼트로 요 볼트 구멍이 있습니다. 이렇게 체결을 한다. 기본적으로 요 그림을 그려놓고 하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쉽게 암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몇 번 그리시고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겠다. 이 암기 방법부터 선택을 한 다음에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건 두 문자로 암기하기도 힘들고 제가 봐서는 기둥이니까 기둥은 우리가 수직으로 올립니다. 수직으로 두 개로 올리면 여기에 우리 서플라이스를 이렇게 됩니다. 서플라이스를 해서 볼트 구멍이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볼팅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그림으로 그리고 여기는 인양 와이어 로프 해서 암기를 하시면 앵커 볼트에 고정시키는 경우 작업 순서도 틀리지 않고 암기를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다른 철골 기둥에 접속시키는 경우 작업 순서로는 작업자는 2인 1조로 하여 기둥에 올라간 다음 작업자는 2인 1조로 하여 기둥에 올라간 다음 안전대를 기둥의 위쪽 부분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기둥을 기다려야 합니다. 해서 우리가 철골은 항상 바닥에서 우리가 바닥에서 안전대 만약에 수평으로 한다 하면 안전대 설치 고리를 설치할 수 있게끔 요 난간 고리를 설치할 수 있게끔 바닥에서 제작돼서 올립니다. 현장에서 제작을 해서 설치라는 게 아니라 바닥에서 제작을 해서 다
작업자가 안전대에 걸 수 있게끔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작업자는 2인 1조로 하여 기둥에 올라간 다음, 2인 1조로 기둥에 올라간 다음 안전대를 기둥의 위쪽 부분에 설치한 후 인양되는 기둥을 기다려야 한다. 두 번째, 기둥이 아래층, 기둥의 윗부분까지 인양되면 일단 동작을 정지시켜야 한다. 기둥이 요 아래 거에 윗부분까지 오면 일단 동작을 정지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거나 인양된 기둥이 흔들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둥의 접속 방향이 맞지 않을 때는 신호를 명확하게 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해서 신호를 명확히 하여 유도하여야 한다. 기둥의 접속부에 네 번째, 기둥의 접속부에 앞서 이음철판에 설치된 볼트를 느슨하게 풀어야 한다. 느슨하게 풀어야 한다. 아래층 기둥이 윗부분 가까이 이동되면 작업자는 수공구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접속 위치로 유도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서 우리가 그 서플라이스를 이렇게 나중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와야 되는데 이거 이제 정확하게 오지 않으면 우리 수공구 뒷부분으로 해서 구멍을 정확하게 맞춥니다. 구멍을 정확하게 맞춰서 수공구로 렌치 뒷부분에 보면 뾰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수공구로 정확하게 접속 위치를 유도한다. 볼트를 필요한 수만큼 신속히 체결해야 한다. 작업자가 이것도 오르내릴 때는 기둥의 트랩을 이용하고 인양 와이어 로프를 제거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해서 7번은 로프고 로프 트랩하고 로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순서대로 1번서부터 6번까지 순서로 요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그려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두 문자로 따서 될 일도 아니고 철골이라는 게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순서대로 암기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순서대로 외우지 않고 두 문자를 딸 수 있게끔 나열을 하면 되는데 이건 순서대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다른 공부보다 철골 공부하는데 시간 투자가 많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 했습니다. 제가 철구 사업소를 하는데 만 6년을 근무하면서도 이거 암기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철골에 대해서는 다른 금방 암기하시는 분은 좋겠지만 금방 암기가 안 되시는 분은 여러 번 반복을 하다 보면 암기가 되니까 꼭 철골을 포기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6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보입니다. 보를 인양할 때 준수사항. 철골 보를 인양할 때 준수사항. 우리가 예전에 시험에 놨던 거는 기둥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인데 이건 보입니다. 기둥은 우리가 수직으로 대부분 올렸다 내렸다 합니다. 근데 보는 수평으로 기본적으로 올린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보는 수직으로 올리지만 기둥은 수직으로 올리지만 보는 수평으로 올린다 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두 줄거리를 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두 줄거리를 해서 크레인으로 이래 해서 보는 이래 올리는데 요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암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는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올린다. 그렇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철골 보를 인양할 때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골 보 유도 로프는 확실히 매야 된다 해서 요거는 이제 세 번째까지 유도 순서라고 외웠습니다. 유도 순서 1번에서 3번까지는 유도 순서로 외웠습니다. 유도 로프를 확실히 매야 하고 인양 와이어의 로프로 매달기 각도는 양변의 60도를 기준으로 하고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 지점은 수평 부재 기준으로 3분의 1 지점에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일단은 수평으로 제가 볼을 인양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 각도가 우리가 그래서 여기가 3분의 1 지점 여기도 3분의 1 지점이 돼야 되고 요 내각이 60도 이상 양변의 각도는 60도 60도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60도 해서
요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2열입니다. 양변의 각도는 60도를 기준으로 2열로 매달고 와이어 체결 지점 수평 부재의 3분의 1 지점 3분의 1 지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도해서 유도 순서 조립되는 순서에 따라 사용될 부재가 하단에 적시되어 있을 때는 순서가 빠른 게 하단에 적시되어 있을 때는 상단 부위 부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며 옆으로 옮긴 후 부재를 인양해야 된다. 이런 말은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거를 암기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연한 내용인데 조립대에서 부재가 하부에 있으면 그걸 누가 무너뜨리고 그거를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옆으로 옮기고 하지. 그래서 조립된 순서에 따라서 사용될 부재가 하단부에 적시되어 있을 때는 상단부의 부재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옆으로 옮긴 후 부재를 인양해야 한다. 그래서 요거는 유도 순서로 했습니다. 유도 순서고 클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 준수사항. 우리 클램프 모르시는 분은 인터넷에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뭐라고 표현하는 그림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클램프 작업 시작 전에 작동 상태, 클램프 작동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클램프는 작동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한다. 체결 작업 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클램프의 전격 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한다. 당연한 얘기지 않습니까? 부득이 한 군데만을 사용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하나야 하며 부재 길이 3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해서 원래는 수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득이하고 한 군데 하다 보면 이게 45도나 뭐 각도가 이래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3분의 1 지점에 해서 이래 매달아서 올리라는 얘기입니다. 매달아서 올리는데 부득이하게 한 군데 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하며 부재의 3분의 1 지점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클램프는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의 위치에 사용해야 하며 두 곳에다 클램프를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클램프를 해서 사용해야 하며 부재의 양단 방향은 등 간격이 한다. 이 간격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간격이 등 간격이 같아야 하고 두 곳을 베어 인양시킬 때 와이어로프의 대각은 60도 이하로 해야 된다. 이것도 60도 이하로 해야 된다. 60도 이하로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말은 다 뭐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암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그냥 길게 나열된 게 아니라 그냥 암기법을 한번 따봤습니다. 제가 1, 2, 3번은 유도 순서고 유도를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차렷 뭐 하고 인사하지 않습니까? 유도 순서가 있고 클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 클램프로 부재를 체결할 때는 점장이 있습니다. 점장용 한두 곳 그냥 그렇게 왔습니다. 점장 우리 그럼 뭐 파리바게트면 그 파리바게트 점장이 있지 않습니까? 점장용 한두 곳 이렇게 왔습니다. 그냥 한두 곳 점장용 한두 곳 우리 그 파리바게트 생각하면 점장이 있습니다. 점장용 한두 곳 이렇게 왔습니다. 클램프의 작동 상태를 점검한 후 사용해야 되고 체결 작업 중 클램프 본체가 장애물에 부딪히지 않게 주의해야 되고 클램프의 전격 용량 이상 매달지 않아야 되고 부득이 한 군데만을 할 때는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간단한 이동을 하는 경우에 하나며 부재의 길이 3분의 1 지점 클램프 부재를 수평으로 하는 두 곳 위치에 사용해야 하며 부재 양단 방향은 등 간격이어야 되고 두 곳을 베어 인양할 때는 와이어로프의 내각은 60도로 해야 한다. 해서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인양할 때 준수사항은 그냥 앞에 따서 요거는 해왔습니다. 어차피 철골 용어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신불자가 됐습니다. 신불자가 된 부인이 있습니다. 신불자 부인이 흔들린다 이거죠. 신불자 부인 흔들리다. 신불자 부인이 흔들린다. 이렇게 인양할 때의 준수사항은 암기를 했습니다.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 신호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를 해야
운전자가 그 신호에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호자는 운전자가 잘 보이는 곳에서 신호를 해야 되고, 불안정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지 지상에 내려서 부재가 경사지 불안정하거나 매단 부재가 경사지면 지상에 내려 다시 체결해야 한다 해서, 부재가 불안정할 때는 매단 부재가 불안정할 때는 다시 내려서 체결하라는 얘기입니다. 신불자 부인입니다. 신불 부인, 부재의 균형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인양해야 한다. 서서히 부재의 균형을 확인하면서 서서히 인양해야 된다. 신불 부인, 인양 와이어로프는 후크의 중심에, 당연한 얘기죠. 후크의 중심에 걸어야 하며, 후크는 용접의 경우 용접장 등 용접 규격을 확인하여 인양 시 치성팍에 의한 탈락을 방지해야 한다. 5번째, 흔들리거나 선회하지 않도록 유도로프를 유도하며 장애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서, 신불 부인 흔들, 저는 요걸 암기를 인양할 때는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신불자 된 부인이 있습니다. 집안이 흔들거리지 않습니까? 부인이 신불자가 됐으니까 신불 부인 흔들,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여러분 반복하다 보면 철골 봅니다. 보는 기본적으로 수평으로 두 군데를 묶어서 이렇게 인양을 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매다는 지점 3분의 1이고 각도는 60도를 기준으로 한다. 60도를 기준으로 한다 해서 클램프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와이어로프로 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골볼을 설치할 때 준수사항. 6번째 문제는 철골볼을 인양할 때 준수사항인데, 7번째 문제는 철골볼을 설치할 때 준수사항입니다. 그래서 볼을 인양할 때하고 설치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볼을 설치 작업이 있어서, 첫 번째 볼의 설치 작업이 있어서, 볼을 설치하면 일단은 기둥이 이래 있어야 볼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둥이 이래 있어야 여기다가 볼을 이래 설치합니다. 여기 해서 볼팅을 합니다. 여기 볼팅을 합니다. 이렇게 기둥이 있어야 볼을 설치하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볼을 설치할 때 준수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의 설치 작업이 있어서 반드시 여기에 안전대, 요 기둥에 우리가 승강용 트랩이 설치가 됩니다. 승강용 트랩이 설치가 되고, 기둥에는 안전대를 걸 수 있게끔 하부에서 제작돼서 올라갑니다. 예,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의 본체 또는 기둥 승강용 트랩에 걸어 추락을 방지해야 된다 해서, 이거는 이제 볼을 설치 작업이 있어서 보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안전대를 기둥의 본체 부재 또는 기둥의 승강용 트랩에 걸어 추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한 곳에 2인, 다른 곳에 1인 또는 2인이 한조가 되어 기둥에 올라가야 되며, 여기 한 곳에 2인 또는 1인이 올라가서 해야 되고, 기둥 상단부, 보호 연결 등의 안전대 부착 설비를 해야 한다. 안전대 부착 설비는 지상에서 만들어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다 지상에서 만들어서 안전대 부착 설비가 같이 올라갑니다. 같이 한 세트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작업자가 기둥과 연결된 브라켓에 올라앉은 자세로 볼을 설치하는 경우, 여기에 올라앉아서 하는 경우입니다. 그 조립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볼 인양에 앞서 브라켓의 플랜지 상단에 가체결한 이음철판 볼트를 풀고 브라켓의 플랜지 하단으로 옮겨 다시 볼트를 체결한다. 요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자세하게 못하겠고, 아무튼 요렇게 한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양보가 브라켓 가까이 인양되면 일단 멈추도록 합니다. 인양보가 브라켓 가까이 인양되면 일단 멈추도록 하고, 인양된 보의 흔들림, 설치 방향을 확인하고 신호를 명확하게 브라켓이 바로 윗부분에 정확하게 유도를 시킨다. 보의 양단 작업자는 양쪽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양단 작업자는 서로 협력하여 수공구를 이용하여 볼트 구멍에 맞추도록 한다. 수공구로 맞춥니다.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지용 드래프트 핀을 타입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 이상 무리한 힘을 가하여 볼트 구멍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해서 현장에서 이 철골이라는 게 공장에서 제작을 해서 현장에 가서 조립하는 그런 대부분의 공법입니다. 그래서 볼트 구멍이 맞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 맞지 않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가조립을 해보고 볼트 구멍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다 현장에서 한번 해보기 때문에 맞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 맞지 않을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신속히 지지용 드래프트 핀을 타입해야 하며 이때 필요 이상의 무리한 힘을 가하여 볼트 구멍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플랜지 상단 외부 이음철판을 필요한 만큼의 볼트를 체결해야 하며 이때 철판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철판을 손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플랜지 이음철판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음철판이 해서 요 구멍이 이래 있어가지고 구멍이 있어서 여기에 볼트를 체결해서 연결하는 겁니다. 여기도 와이어로프가 나옵니다. 5, 6번에 와이어로프가 나옵니다. 와이어로프. 인양용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는 안전대를 사용해야 하고 보호 위를 이동할 때는 안전대를 설치한 구명줄 보호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대를 설치할 구명줄은 보호의 설치와 동시에 기둥간에 설치하도록 하고 해체한 와이어로프는 후크에 걸어 내리면 밑으로 던지지 말아야 된다. 밑으로 던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5, 6번은 이것도 와이어로프다. 해체한 와이어로프, 와이어로프를 해체할 때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볼을 설치할 때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암기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암기하기가 힘들고 이거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포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한테 나오는 문제다 생각하면 1년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간 공부하실 때 어려운 게 나한테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보니까 암기를 빠뜨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되면 될 때까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암기를 했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8번째 문제는 우리가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철골공사 중 재해방지.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 8번 문제도 기출문제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지도사 연수교육을 받으면서 몇 분하고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옆에는 69세 형님이 계셨습니다. 69세. 저보다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컴퓨터를 잘 못 다루다 보니까 법을 전부 다 써서 암기를 하셨답니다. 전 감탄했습니다. 정말로 감탄했는데 한 5,000장, 양면으로 A4 용지 5,000장 정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앞면으로 따지면 우리가 그냥 앞면만 쓰면 10,000장 정도 쓰신 겁니다. 10,000장. 그래서 69세 형님이 계셨었는데 아무튼 본인도 80점 이상 맞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수는 64점을 받으셨답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는데도 64점밖에 못 받았구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72점, 7.2점을 받았는데 저도 80점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7.2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도 자기가 떨어지면 이 시험이 안 된다 이래 생각을 해서 그분도 70여 점을 더 받은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정말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시험 끝나고 딱 나오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합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60점만 받으면 통과하는 시험이다 이런 생각하고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데 60점을 넘기는 마음하고 모르는 거 다 떼어놓고 60점만 받으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점을 맞으려고 하는데 노력을 했는데 60점을 받은 거하고 60점만 받으면 된다 생각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60점만 받으면 된다 이래 생각하면 포기하는 과목도 있고
대충 하는 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마지막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한테 겁주는 것도 아니고 공부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누구한테 의지를 해야 해도 내가 암기를 하는 거지 남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압니다. 하고 뭐 신경질도 나고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자괴감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분명히 떨어지는 시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1년 더 공부하지 않도록 꼭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